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최 씨의 보석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나라 돈이자 건강보험료를 무려 22억 9,420만 원을 부당 편취한 자를 풀어준 건데요. 재판부가 이제는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기각하더니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장모 최 씨는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법원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청장의 장모 최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5부 부장판사 윤강렬은 이날 최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는데요. 윤강렬 부장판사가 혹시 윤석열의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윤강렬, 웃자고 해본 소리지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 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 비용 총 22억 9,420여만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에도 편취 금액에 비해 형량이 현저히 낮아 보석을 염두에 둔 봐주기, 면죄부 판결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제기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최 씨 측은 항소심에서 동업관계인 주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까요? 일단 아니라고 우기면 그냥 그렇다고 인정되는 겁니까? 이게 정경심 교수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쉽게 풀려날 정도의 경범죄 수준인가요? 그렇다면 왜 정 교수는 가석방이 안 되는 걸까요? 이 알쏭달쏭한 사법부의 잣대는 대체 누구를 위한 기준이며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그때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의 적용은 과연 만민 앞에 공정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최은순이 가석방됐습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도 100번, 1000번 가석방돼야 옳은 겁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국힘당 내부에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인사가 법사위 소속 정점식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지도부도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점도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정점식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김웅과의 연결고리가 가능한 걸로 파악됩니다. 한 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이며 이 검찰 카르텔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국힘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지난해 8월 법사위 소속 정 의원이 해당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했고 당무감사실에서 다시 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며 당 지도부도 당직자들에게 보고를 받아서 이미 이 사실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일정 부분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함구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국힘당스럽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해 8월 국힘당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가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강욱 고발장 초안은 윤 전 청장의 측근인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초안과 판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힘당은 지난 2일 뉴스버스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한 규명에 무게를 뒀지만 당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셈인 겁니다. 정 의원과 당시 당무감사실 관계자는 모두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핵심 관계자는 정 의원은 당시 고발장 사건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산하의 공명 선거 추진단을 구성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진단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뒤늦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정치쇼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진짜 이준석의 민낯인 거죠.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된 경로는 저희가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률자문위원단에서 나중에 그걸 당 사무처의 법률자문위원을 통해서 이첩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점이 해당 언론에서 제기한 4월과는 다른 시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애둘러 해명했는데요. 당 차원에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미 증거인멸과 관계자들의 말맞추기가 다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해당 문서가 단순히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김웅에서 제보자로 이어지는 흐름뿐만 아니라 별도의 최초 작성자나 전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문건 주고받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뭐 결재받고 옵니까? 더구나 한번 보십시오. 그 보도에 난 그 고발장 내용 그 언론에서 인용한 걸 보면 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힘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선두에 올랐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2,009명에게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었더니 홍준표 의원이 32.6%의 지지를 받아 윤석열 전 청장 25.8%를 제끼고 1위에 올랐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6.8%포인트로 홍 의원이 윤 전 청장을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는데요. 두 후보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9.9%의 지지율로 3위에 올랐고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4%, 최재형 전 감사원장 3.7%,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2.2% 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4.9%로 이낙연 전 대표 26%를 크게 앞섰는데요. 이어서는 박용진 의원 6.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8%, 정세균 전 국무총리 4.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여야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선 윤 전 청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윤 전 청장은 39.6%의 지지를 받아 이재명 지사 38%를 앞섰고 이낙연 전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39.9%의 지지로 이 전 대표 34.6%를 제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 의원은 오차범위 내에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에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홍 의원은 이 지사와 가상 대결에선 34.4%의 응답을 받아 이 지사 37.4%로 오차범위 내에서 밀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도 홍 의원은 33.3%의 지지를 받아 이 전 대표 36.2%에 밀렸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했던가요? 그 무거운 몸으로 추락을 하면 내상이 클 텐데요. 대권은 누구나 꿈꿀 수 있죠. 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권력을 쟁취해 무소불위로 휘둘러댈 구수의 특수부 검찰 출신 청장이 감히 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자리라는 거죠. 8일 내가 무섭냐고 윽박을 질러댔던 윤석열에게 간만에 옳은 소리를 한 박용진 의원의 사이다 발언을 들려드립니다. 연락도 하셨을까요? 아니 제가 무서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나는 공직생활만 한 사람이에요. 승진할 때마다 검증을 다 받은 사람이고. 윤석열이 무섭냐고요? 예, 무섭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까봐 진짜 겁납니다. 그런 언론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언론 인터뷰할 때 인터넷 언론 빼고 MBC, KBS만 들어와서 나랑 인터뷰하자, 기자간담회 하자 할까봐 겁납니다.